모두가 다 김중근 형사법을 들었어요. 공부를 하는 데는 저를 따라올 자가 없지 않을까. 영화의 서막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최대한 양을 줄이자. 쉽게 전달해서 수험 기간을 완전 단축시키는. 상당히 경이롭죠. 모든 강의실을 다 써야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살면서 그렇게 학생이 많은 강의실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학원, 학교, 중학교 이러면서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수업을 했고, 그래서 2달, 4달, 6달, 8달에 희망을 보여줬고, 그래서 준비를 오랫동안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타가 당연히 되지 않았을까. 아 그래, 왔네. 일찍 왔네. 난 아침에 매일 5시 일하고 6시 반 출근을 해. 자, 탈까? 안녕하세요. 노량진 형사법 1타 김중근입니다. 아이고 이제 진짜 겨울인갑다. 이 애들도 등원하는데 이래 추워서 이게 되겠나? 아침에는 학원 가면서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게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막 나가면 그게 그냥 찌라시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내고 전달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루틴 돼서 저는 괜찮아요. 지금도 새벽에 나오면 학생들이 나를 믿고 오는 이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제가 부지런하게 더 움직여야죠. 어쨌든 나는 그런 우리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 원래 이리 일찍 오나? 대단하네. 제가 어릴 때라고 하면 국민학교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다닐 때 늘 이제 반장, 6학년 때는 정교 어린이 회장. 학교 다닐 때 저는 꿈이 판사였기 때문에 법과대학 들어가서 석사, 박사까지 하고,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시험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저를 따라올 데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수업 갑시다. 또 우리 학생들 기다리는데, 학생들 보면 또 힘이 나니까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김중근 선배님은 그 학부생 시절에 고시반 생활을 하시면서도 고시생보다는 약간 교수님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형님 이런 것 좀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면 법대 뒷마당에서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놓고 그 자판기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막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단순한 고시생이 아니라 그때도 약간 교수님 느낌이셨습니다. 형님은 교수님들이 그 김중근 선배님은 사시 준비와 학위를 병행해도 되는 그런 실력자다, 그런 걸 인정해 주시는 분위기셔서. 김중근 교수님 이제 10년 넘은 제자고요. 현재는 인천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과목이 각각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두 과목을 이제 동시에 가르치는 교수님은 김중근 교수님 유일했었거든요. 사실 그 형사법이라는 게 인간 행동과 어떤 인식에 대한 어떤 깊은 철학적인 통찰, 고민 이런 게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형님 어떤 그런 것들 좀 즐기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형사법에서 상당한 통찰력을 그 당시부터 이제 가지셨던 분이시고, 후배들도 그런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하고 가르침도 받고 뭐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중앙경찰학교까지 이제 출강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좀 많이 놀랬고, 중앙경찰학교 가서 또 교수님을 또 다른 모습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수사 능력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제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중근 선배님의 그 교육이 그 형사법에 대한 어떤 마인드나 체계를 확실하게 갖추고 이제 갈 수 있어서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앙학교에는 그 한 10여 년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관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형사법 실력을 높이자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졸업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하니까 꽈락자 속출하고 졸업을 못하게 되고, 궁극적 원인은 합격하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앙학교 그 당시에 교장님한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과감하게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노량진에 강의를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제가 법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김중근 교수님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해가 빨리 됐고 이론 총론 파트가 설명이 쉽고 재밌게 헷갈리지 않아가지고 전문 법칙도 틀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례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들여서 얘기해 주니까 또 이제 문제 볼 때도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도 유명했습니다. 그때부터도 공부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형사법 특강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진짜 쉽게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중근 형사법의 장점은 한마디로 재미있다. 그리고 수업 마칠 때는 가슴이 뭉클하다. 좋은 영화 한 프로 보고 집에 갈 때 마음이 왜 뭉클하고 뿌듯한 그런 여운이 남는 그런 수업을 하기를 저는 원했고,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또 어려운 이론이지만 그게 하나하나 풀려나갈 때 대단한 그런 기쁨, 카타르시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눈물도 있고, 그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재미있다, 감동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경단계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고마웠었죠. 경찰 단기학교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원장이 돼서 처음으로 만든 학원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그 진심을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1등 학원이 돼버렸고, 그래서 경단기는 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름이 아닌가. 매 쉬는 시간마다 정말 줄 서서 이제 매번 질문을 했었는데 줄이 진짜 엄청 길었거든요. 그리고 줄 때문에 막 쉬는 시간이 30분, 40분씩 있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최신 판례 특강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강의였어요. 그래서 45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 큰 게 2개가 있고 4층, 3층, 2층 모든 강의실을 다 써야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김중근 교수님 담당 PD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학생이 많은 강의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일단 교수님 수업을 시작하셨을 때 그 조용해지면서 그 집중하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원장님을 처음 뵀던 게 2017년 정도였는데, 그리고 제가 경찰에 합격해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을 때 주변 동기들한테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 9명은 김중근 원장님의 수업을 들었었고, 경찰 수험가의 어떤 기준을 세우신 분이 아닌가. 학생들이 합격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경이롭죠. 또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 학생들한테 약속한 것이, 나는 항상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 항상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맞이하는 선생이 되겠다. 그게 벌써 20년째 이 자리에 계속 노량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지금도 경찰관들이 한 번씩 들렀다 가고 하는 게 보람이라면 이런 게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식사로 갑시다. 오늘 단촐하네. 원래 밥은 같이 먹는 게 좋은데. 우리가 밥 같이 먹는 사람을 이제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데리고 가셔서 밥을 사주시고 같이 이렇게 한솥밥을 먹고 인간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류도 좀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팀워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 사실 우리 동료 교수들이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요청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김중근 교수님께 말씀을 드릴 정도로 좀 세심하게 들어주시고 챙겨주세요. 제자만 키우는 게 아니라 강사들이 커갈 수 있도록 양육자처럼 선생님처럼 이끌어주시는 것이 교수님이 가지신 가장 정말 뛰어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막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진짜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가 하다가 일순환하고 사라지고 원어부댐으로 그냥 나가버리니까 이제 학원을 이렇게 사이즈를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고, 앞으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잘 챙겨서 그래 하면은 우리 학원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그 경폴카, 이 폴카라는 이름은 폴리스 아카데미를 줄여서 이제 폴카입니다. 이 경찰학교에 제가 1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올 애들을 내가 미리 교육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 경폴카를 만들었습니다. 중근 쌤이 일단 경력이 30년이시잖아요. 형사법적인 지식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광범위한 수험 생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지 노하우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게 정말 좋고, 거기에 최신 판례나 자료 같은 거를 더해 주셔서 수험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형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확고하셔가지고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은 그게 튼튼한
기둥의 밑받침이 되는 것처럼 좀 든든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한 3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내 지식을 뽐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아이를 이해시키고 합격을 시켜야 된다. 네가 모르면 다 내 책임이다.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한 게 굉장히 학생들하고 교감을 많이 했었어요.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형법, 형소법을 열심히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기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기초를 쌓아놔야 경찰이 돼서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 경찰 수험생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교수님의 지원과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강의 시작하기 전 과정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 스스로 이 형사법을 완성시키는 완성도가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쉬웠고 강의가 쉬우면 학생들도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오랫동안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타가 당연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수험생일 당시에 그때 말씀하셨던 멘트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공직자는 국가관이 부모와 같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해서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참된 역할이다. 원장님의 강의는 기승전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념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강의가 아닌가. 이태리에 살면서 그래도 정의롭게 살아왔고 그래서 도리에 어긋난 행동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고 또 그걸 학생들한테 계속 전파함으로써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올곧게 공직의 생활을 잘 갈 수 있도록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싶은데 최대한 양을 줄이자. 쉽게 전달해서 수험 기간을 완전 단축시키는 아직까지는 시작이지만 꼭 달성해내고 10년 후에는 이게 달성됐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앞에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올바른 경찰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량진에 왔지만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렇게 합격해서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합격생들의 얼굴이 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자들의 미소를 보면서 강의하는 그게 제 소망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